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완벽히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고 또 여러 변수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 격변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사저널 이코노미가 오늘 2019 웰스업 투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고민이 꼭 덜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저희 나름대로 좀 규명을 좀 해드리고 이 부분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드리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내에 사실 우리가 가깝게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겪고 있지만 한 4번 정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위기의 본질은 이거랑 굉장히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의 위험이 일정 부분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다른 탈을 쓰고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것들이 결국은 무역 분쟁이고, 그리고 또 다르게 파생되는 게 달러 강세 현상입니다. 작년에부터 트럼프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역 수지,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증감률 기준으로 보자면 0 밑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소세로 지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이 이번에 어느 정도 실무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은 그래도 3분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영국은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10월 31일까지 지금 자동으로 EU를 탈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요걸 아마 연장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은 연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변동성이, 유럽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경기 둔화다. 경기 둔화는 어쨌든 올해랑 내년에 키워드다라는 거죠. 경기 둔화기에는 채권형이라든지 혼합형, 구조화 상품을 통해서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셔야 돼요. 너무 과거처럼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놓치시면 안 되고 안정적 수익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변동성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한쪽 스타일에 쏠리는 것보다는 좀 분산형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절대 수익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화분산.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만사 오케이인 뭐 그런 식이었다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달러가 아무래도는 속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 일변도에서부터 나머지 통화로도 좀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만나보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세션 주제는 해외 투자 전략과 성장 산업 포트폴리오입니다. 강연해 주실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 이영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원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정착되는데 굉장히 저항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모빌리티라고 하는 서비스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다 지금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우버라는 종목, 리프트라는 종목이 두 개가 올해 상장이 됐어요. 뭔가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 분야들을 뭐 예를 들면 플랫폼 비즈니스도 있을 거고 이커머스도 있을 거고 뭐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핀테크 뭐 등등 여러 가지 분야를 얘기하는데, 아쉬운 거는 저런 모든 세부 분야 중에서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가 있느냐라고 해보면 답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올해 3월 19일 날 구글에서는, 알파벳이죠, 구글에서는 스타디아라고 하는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게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을 발표를 한 거고요. 3월 25일 날은 애플에서 이스 쇼타임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애플 TV 플러스, 뭐 뉴스 플러스 뭐 등등등의 4가지 서비스를 발표를 했어요. 4월 11일 날은 디즈니라는 회사에서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역시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컨텐츠 회사인데 이 회사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경쟁사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넷플릭스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채널을 갖고 있는 거죠. 한 편당 얼마, 우리 영화 하나 보려면 11,000원 내세요. 이렇게 장사를 한 애들이고, 넷플릭스는 한 달에 얼마를 내시면 무한대로 우리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다는 거고요. 2, 3년 안에 인터넷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거는 지금부터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글로벌 투자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핫한 이슈고 종목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사야 할 아파트는 정해졌다를 강연해 주실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극적인 종착지는 압구정동인 것 같아요. 최상위 지역이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가 좋은 데들이죠. 근데 이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판단이 좀 애매한 게, 현 시점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 파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최상위 지역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였는데 갑자기 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 파크일까? 반포동에 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에다가 새 아파트라는 상품 경쟁력까지 다 거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금 평당 8,000에서 9,000이라고 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상품 가치는 제로죠. 예, 제로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녹물 나오는 거 아시죠?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미래에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안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심지어는 집이 낡아도 가치가 안 빠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그런 입지를 찾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사야 되냐? 결국은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거주 만족도가 지켜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주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통, 교육, 상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 제일 비싸고 좋은 지역이에요.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들 어딘가요? 예, 강남이에요. 강남이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정말 많아요. 강남구에만 70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거주 인구도 더 많아요. 보통 저같이 을기업은 강남에 있는 갑기업으로 이 업무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강남구에 업무를 보러 가는 인구들이 300만에서 500만 되는 거예요. 그게 강남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살면은 출퇴근이 편해요. 그래서 비싸죠. 살다 보니까 학군도 좋아진 거고 상권도 좋아진 거고 환경도 좋아졌어요. 그 이유죠. 근데 강남이라는 입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강남권과 출퇴근이 원활한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교통망을 보는 것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은요, 사면 안 되는 아파트는요, 싼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평균 이하 가격 하지 마세요. 보통 비싼 것들이 더 많이 비싸집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지역의 새 아파트는요, 지금 사셔도 되고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의 상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사셔도 돼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새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무조건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럼 이 하위 지역을 사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하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만 사셔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저기 라임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를 맡고 있는 홍종모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더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어떤 주식의 환경, 그리고 그런 환경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는 상품을 만약 택하신다면은 어떤 펀드 상품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지, 이런 데 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저희 연초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작년부터 사실 시장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의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이런 경기에 민감한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되게 이렇게 주식을 하기에는 안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이 PMI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재밌는 부분은 전반적인 오더는, 그러니까 주문은 안 좋은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업들의 심리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인벤토리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대신 이제 미중무의 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는, 근거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지속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 없거든요. 추경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좋아지겠죠. 상반기보다는 무조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수출, 투자 다 반등이 미미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반등은 하되 그 폭은 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펀드의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IPO 펀드가 있고 롱온리 펀드가 있고 롱숏 헤지 펀드가 있는데 지금 그냥 수익률로 말씀드리면은 IPO 펀드는 한 5%, 4% 이렇게 하고 있고요. 롱 펀드들이 한 5%에서 6% 정도 하고 있고 롱숏 펀드가 지금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롱숏 펀드가 당연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숏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 방어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마케팅 쪽에서도 롱숏 헤지 펀드를 좀 더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대외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본 이 한일 분쟁 이 이슈는 예상도 못했던 이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세션까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방향성을 꼭 제시해 드렸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희 시사저널 이코노미에 큰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웰스업 투자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